여러분, 코딩을 못해도 대량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다니면서 쇼핑몰을 해보셨나요? 재고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대량 등록을 많이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매출이 적은 달에도 항상 꾸준히 프로그램에 대한 월정액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회사를 퇴근해서 수동으로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출근 시간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를 이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대량 등록을 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은 완성형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사이트를 늘려가며 대량 등록 프로그램처럼 여러 군데에서 물건을 가지고 올 겁니다. 클로드는 보통적으로 요즘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집에 와서 대량 등록을 하고 유튜브에 쓰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사입을 해서 쇼핑몰을 하고 있지만 한때는 지난 3년 동안은 대량 등록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대량 등록의 프로세서를 알고 있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클로드로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 이게 대량 등록 프로그램 만든 겁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메인 화면이고, 그리고 상품 이 창은 제가 물건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에 판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판매를 하고 제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야 하는데 수익이 안 나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원가를 조정을 하든지 다른 걸 조정을 해서 판매 수익이 올라가게 되면 밑에 녹색처럼 등록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거는 그냥 안 파는 방향으로 가도 되는 상품들입니다. 상품 관리 같은 경우는 상품을 가지고 온 상태들이죠. 여기 이 상품에서 저장되어 있는 쇼핑몰에 보내는 작업을 할 때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현재 쇼핑몰마다 등록할 수 있는 매출에 따라서 등록할 수 있는 개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G마켓하고 옥션 같은 경우가 제일 적고 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막 몇백 개, 몇천 개를 넣을 게 아니라서 소극적으로 200개만 잡아놨습니다. 200개씩만 잡아도 4개 사이트에 800개가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똑같은 물건이 밀어 넣어도 되지만 다른 카테고리별로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량 등록할 때는 마켓마다 잘 나가는 상품들이 있어서 카테고리별로 이제 쇼핑몰에 밀어 넣었었습니다. 연동 같은 경우는 쇼핑몰마다의 API나 비밀번호가 들어가는 곳이라서 따로 공개는 안 하고 소싱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라쿠텐은 무조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사이즈 도구 같은 경우는 해외 상품이다 보니까 국내 사이즈랑 다르게 표기를 되어 있어서 이거는 추후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환율이 요즘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해서 100엔을 기준으로 얼마를 할 건지 제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정해서 환율대로 물건을 그냥 밀어 넣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올 상품이 최소 얼마 아니면 최대 얼마인지를 정하고 물건을 한 개 팔았을 때 최소 얼마를 남아야 하는지 세팅이 돼 있습니다. 5만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팔았을 때 저한테 남는 금액이 최소 15,000원이 남아야 합니다. 최소 15,000원이 안 남으면 5만원짜리를 팔아서 14%의 마진을 남긴다고 했을 때 15,000원이 남으면 다른 거는 이것저것 떼이는 게 많은 거죠. 출고지가 어디에서 할 건지 반품은 어디에서 할 건지 이거는 쇼핑몰마다 다 설정을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오는 건데 지금 테스트를 한다고 쿠팡만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고 설정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라쿠텐에서 한번 상품을 가져와 볼게요. 지금 테스트 버전이라서 제가 카테고리를 많이 안 만들어 놨거든요. 하지만 티셔츠랑 운동화 이런 것들은 제가 넣어놔서 상의를 가지고 와볼게요. 상의 사이트를 진단을 합니다. 전체 티셔츠 카테고리에서 카라 티셔츠기는 한데 그냥 카테고리가 제가 이것밖에 세팅을 안 해놨거든요. 티셔츠, 운동화, 가방, 지갑, 생활 잡화인데 티셔츠라서 티셔츠를 잡고 프로그램을 등록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놓으면 이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이 사이트에 있는 거를 주소를 뽑습니다. 그러면 10개가 뽑혔습니다.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프로그램이라서 지금 많이는 못 가지고 오고 있어요. 최대 20개를 가지고 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 10개를 가지고 왔는데 10개 가지고 왔는 거를 아래 칸에 넣기. 그러면 아래 칸에 넣기 하면 상품을 가지고 올 준비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가지고 오기를 눌러줍니다. 제가 여기 설명을 적어 놓은 것처럼 상품을 가지고 올 때 너무 빠르게 가지고 오게 되면 홈페이지에서 불법 사용자라고 차단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난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려라고 뜨는 게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가 최소 5만원 이상 상품이라서 이거는 원가 가격이 너무 싸서 이건 반려가 됐네요. 한 개는 판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개를 팔게 되면 최종적으로 저한테 남는 게 51,186원이 저한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쿠팡 같은 경우는 쿠팡에 대한 수수료가 나갈 거고 나머지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상품을 보시면 다 일본어거든요. 이 일본어를 가지고 온 이 상품들을 쿠팡 SEO에 맞게 상품명을 바꿔줄 겁니다. 바꿔줬죠? 그리고 적용을 해주면 바꿔지고 상품 관리에서 지금 제가 테스트라서 쿠팡만 올린다고 했죠? 가져왔는 게 요거 아이템 한 개고 나머지는 다 가격대를 낮추신다면 이것도 다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프로그램 세팅할 때 다시 바꾸시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이 정도의 세팅 값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티셔츠, 이 반팔 티셔츠에 관해서 쿠팡에 대한 카테고리 코드가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카테고리의 코드를 아신다면 수동으로 적으시고 모르시게 된다면 이거를 하면 알아서 가지고 옵니다.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쿠팡이나 다른 사이트를 보시면 카테고리 검색량보다 이 상품명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지 카테고리 이 번호를 쳐서 카테고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넣는 겁니다. 보낼 내용 미리 보기는 상세 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물건이 들어갈 건지를 체크하는 거죠. 이거 만들면 상품명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다. 2번 쿠팡 보내기 확인. 이렇게 하면 쿠팡이 올라갔습니다. 쿠팡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쿠팡 제가 상품별로 테스트하는 아이디거든요. 보시면 여성면 반팔 셔츠 적용이 안 된 게 판매 개수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티셔츠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상품을 누르면 바로 라쿠텐으로 들어가는데 라쿠텐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라쿠텐에 들어오는 거죠. 라쿠텐에 보시면 색상이 여러 가지입니다. 색상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 가지고 왔는 거는 아이템이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올라가는 그린 색깔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른 게 품절이 돼서 이것만 들어왔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옵션들도 가지고 오는 프로그램도 세팅이 돼야 합니다. 옵션이 들어가야 하고 판매되는 수량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거 두 개도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안 들어갔는 게 한 개 팔았을 때마다의 이제 이익이 얼마인지 그거를 현황판에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진이 지금 현황판에는 월 200만 원을 제가 세팅을 해놨거든요. 월 200만 원을 만들려면 2만 원의 마진이 133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월 571만 원을 팔아야 200만 원이 남는 거죠. 현황판에 제가 원하는 금액을 정하고 또 여기에 대해 얼마만큼 이제 그 목표가 달성을 됐는지도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반품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현황을 쿠팡이나 네이버나 다른 사이트에서 가지고 와서 자동 엑셀로 저장되는 것까지 세팅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만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돌아가지만 매출은 0원이죠. 다음에 만들려고 정해놓은 건 세금 관련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세금이 어떻게 될지 정하는 창이 아직 없습니다. 세금은 매출이 나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주문 전에 정해두는 겁니다. 구매 대행은 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볼 건지 아니면 상품가의 전체의 매출로 볼 건지 갈리는 거죠. 그게 거래 구조로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나중에 정하면 이미 쌓인 거래를 되돌려서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자동화의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합니다. 만들 것은 주문마다 원가랑 환율, 배송비, 수수료를 자동으로 모으는 것, 증빙 서류 정리입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을 알림이죠. 안 만들 것은
세금을 대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신고, 계산기는 만들되 판단기는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동화는 대신 가산세를 안 내주니까요. 매출이 안 나면 세금편을 못 만듭니다. 만들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매출이 생기거나 안 생기면 거기에 맞게 영상을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